안녕하십니까. 종무학원 국어과 박평수 선생님입니다. 이번 10월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. 작년 수능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6월달 시험 봤을 때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그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EBS 반영되지 않아서 좀 낯선 작품이 많긴 했지만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평이한 내용, 그 다음에 선택지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내용들로 되어 있고 외적 중거로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 번째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았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지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학에 관한 지문 중에서 몇 문제 정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보고요. 그 다음에 화작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나오는 형식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화작의 첫 번째 발표 내용 자체가 지문 내용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졌죠. 하지만 거기서 이제 한 두 번째 문제 정도가 다 저렇게 느껴졌지만 나머지 부분은 그 기존에 나왔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볼만 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조금 좀 어려웠는데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의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어려운 문제 몇 가지만 한번 건드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통 과목에서는 문학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부분은 좀 쉽게 보셨을 텐데 고전 소설에서 좀 낯선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4번 같은 경우 외적 중거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 이게 좀 어려움을 느꼈을 거고요. 그 다음 독서에서는 아마도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좀 어려웠죠. 과학기술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구면 렌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굴절력 이런 얘기들 초점거리 이런 게 나와서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아마도 5번과 6번 문제에서 많이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법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항상 적용 문제 항상 어렵죠. 10번 문제, 3점짜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 미학이 나왔던 15번 문제 같은 경우가 항상 3점짜리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을 좀 말씀드리면 합법과 작문에서는 여러분들 36번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 발표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 부분에서 37번의 의문 변동 문제가 2점짜리긴 한데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만한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. 이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EBS 연계가 그렇게 체감되는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실제로 평가원이나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굉장히 많이 되죠, 여러분들. 그래서 EBS에 나와 있는 독서, 그 다음에 문학, 그리고 화작과 언매 여기 나와 있는 연계 작품들, 연계 지문들을 공부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좀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안에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섹션, 다 풀기 어렵다라면 자기가 보기에 이게 좀 중요한 어떤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 이제까지 나왔던 한 3개년 정도의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시간에 맞춰서 풀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최소한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있죠, 여러분들 그죠? 그래서 프리미엄 모의고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의고사 문제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개를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시간도 배분하시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어떻게 문제에 적응할 것인지 요거를 좀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킬러 문항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까지 이제 그 6월, 9월과 우리가 이제 10월 문제를 계속 거치면서 보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좀 많이 틀린 문항들이죠, 사실은. 뭐 애매한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는 존재할지 모르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어떤 킬러 문항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는다. 그렇다라면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기출문제 풀 때도 거의 킬러 문항급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은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거 못 푸는데 또 수능 가서 못 푸는 거 아니야?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해설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면 되겠구나.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는 어때? 복잡한 사고 단계 여러 번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걸 배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2번 정도의 사고만 가면 바로 풀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 게 안 가도 되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문항의 취지 정도만 이해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건강에 유념하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마지막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